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차분한 빗소리가 마음을 가만히 두드리는 그런 날들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저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게 해줄 귀한 이야기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광고계의 거장이자 인문학적 통찰의 대가인 박웅현 작가의 8단어입니다. 그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을 향합니다와 같은 수많은 명문장을 탄생시킨 분이지요. 하지만 이 책은 광고 기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라는 화려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 강연록에 가깝습니다. 박웅현 작가는 말합니다. 정답은 없다. 다만 나만의 방향이 있을 뿐이다라고요. 그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8가지 핵심어인 자존, 본질, 고전,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8단어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창밖의 풍경이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계절을 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에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슴 한구석이 시리기도 하겠지요.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작가는 인문학이란 단어가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요. 이 책의 뿌리가 된 강연은 2012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세련된 미사여구 대신 투박하지만 진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라고,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이죠. 이제 그 깊은 통찰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라는 관객의 눈치만 보며 무대 위에서 서성이고 있나요? 작가는 자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속에서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일상을 보며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나는 비틀즈의 노래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예스터데이나 렛잇비 같은 노래들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자신다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집중했지요.
나의 자존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모르 파티, 즉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못난 점, 나의 부족한 환경, 내가 가진 상처까지도 모두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기준점을 밖에 두지 마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다 보면 내 인생은 평생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박할까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자존은 내가 완벽해서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여주세요.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너는 너의 속도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존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본질.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유행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는 눈입니다. 작가는 본질을 꿰뚫는 힘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피카소의 황소 그림을 좋아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여러 점의 황소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사실적이고 정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근육과 털의 묘사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단 몇 개의 선으로만 이루어진 황소가 남지요. 그것이 바로 황소의 본질입니다.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도 여전히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힘,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려한 명함, 비싼 자동차, 넓은 아파트 같은 수식어들을 다 지우고 났을 때 남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공부의 본질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껍데기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알맹이를 놓치기 때문이죠.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주변의 소란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전.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것입니다. 작가는 고전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생명력을 가진 것이라 정의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문학, 음악, 미술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의 멜로디가 왜 지금 나의 가슴을 이토록 뜨겁게 울리는가? 그것은 그 음악 속에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과 기쁨, 환희와 절망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한 계절을 넘기기 힘들지만 고전은 영혼을 삽니다. 고전은 우리 삶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사실 고전은 어렵고 지루한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읽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한 구절에서 나의 아픔을 발견하고 오래된 성당의 조각상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낄 때 우리는 고전과 만납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이로운 경험이지요. 고전의 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어왔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볍게 느껴질 때
깊이가 필요할 때 고전을 곁에 두세요. 검증된 지혜의 보고는 당신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자국을 남기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본다는 것과 관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만 정작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작가는 볼견이라는 글자를 통해 일상을 낯설게 보는 힘을 강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어제와 오늘의 잎사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새는 어떠한지 관찰하지요. 앙들의 지드는 너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을 매 순간 낯설게 보라고 했습니다. 익숙함은 발견의 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신비는 사라집니다. 사과 한 알을 보더라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껍질 속에 담긴 햇살과 바람의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양에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의 힘입니다. 창의성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평범한 것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시선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서 정작 내 곁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노을 지는 하늘의 빛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관찰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만큼 그 비밀스러운 속살을 보여줄 것입니다. 견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현재.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현재를 살고 있나요? 어제의 후회에 발목 잡히고 내일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긴 채 지금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개처럼 살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개는 밥을 먹을 때 어제 먹었던 밥을 그리워하지 않고 잠을 잘 때 내일 올 손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존재합니다. 인간만이 시간의 감옥에 갇혀 현재를 희생하며 삽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가혹한가요? 인생은 순간의 합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점을 찍으세요. 매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지금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숨 한 번이 바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권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부여된 직함일 뿐입니다. 작가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권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그가 가진 배경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향기와 같습니다. 실력이 뒷받침되고 인격이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통의 권위를 경계하세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권위라는 감옥에 갇히기 쉽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말이 정답이라고 믿게 되지요. 하지만 품격 있는 인간의 모습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당당하되 오만하지 않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단단한 사람. 당신만의 내실을 다져서 밖이 아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권위를 갖추길 바랍니다. 7번째 이야기, 소통. 말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대화는 사라진 시대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작가는 소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의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대개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과 처지를 헤아려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경청의 힘은 그 어떤 유려한 문장보다 강력합니다.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본질입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저에게도 소통은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 정성 어린 고개 끄덕임 하나가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인생.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요. 작가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담담하게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믿었던 길이 끊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을 지키며 현재에 몰입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은 끝에 가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이 당신만의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옆집 꽃이 일찍 피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박웅현 작가가 전하는 8가지 이야기의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단어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다는 무언의 격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에 지쳐갈 때 이 8단어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자존감을 지키고 본질을 꿰뚫으며 고전의 지혜를 빌리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며 현재를 즐기고 내면의 권위를 세우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법으로 귀결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해야 삶이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어느덧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밖의 공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어둠은 깊어갑니다.
긴 시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영혼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단어를 가슴에 품고 잠들든 그 단어가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 믿습니다. 8가지 단어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두드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지금 당장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자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당신이라는 배가 단단한 자존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기에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대로, 서툰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곧 예술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행자일 뿐이니까요. 부디 오늘 나눈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조금 더 세상을 낯설게 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깊고 고요한 꿈의 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밤 보내세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